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또다시 비트코인 폄하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영어 인터뷰인지라 알기 쉽게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월 17일자 야외 인터뷰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로 날아갔었는데 CNBC에서 이렇게 야외 무대를 꾸며서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딱 보더라도 굉장히 추워 보이죠? 다들 장갑을 끼고 있고요.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인터뷰를 했던 굉장히 특이했던 이제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분은 이제 성함이 조입니다. 그래서 조. 그리고 이분은 많이 보셨죠? 앤드류기 때문에 편의상 앤. 그리고 이분은 편의상 종필이형으로 칭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앤드류가 묻습니다. 일단 주식시장부터 물어봐야겠죠. 23년과 24년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이렇게 종필이 형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종필이 형이 이때만 해도 기분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실수라고 생각한다. 근데 오늘 인터뷰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세계 1위 금융회사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말은 생각보다 저급합니다. 굉장히 저급한 표현과 단어를 써서 제가 이분이 JP모건 회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헝키도리라는 표현은 슬랭에 가깝습니다. 엄청 좋다는 뜻이긴 한데 좀 깜짝 놀랐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도 특이합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우리 약간 약에 취한 것 같지 않느냐? 약간 약에 취한다는 말은 글쎄요, 이 CNBC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를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홍해 문제, 뭐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석유, 가스, 식량, 뭐 이민 정책에 영향을 끼쳐서 결론적으로 24년, 25년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분 작년부터 계속 주식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비트코인이잖아요. 앤드류가 다시 치고 나갑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JP모건 고객들이 ETF 좀 가져와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 좀 업데이트 됐나요? 왜냐면요, 이분이 종필이 형이 비트코인 싫어하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제 당신 생각 좀 바뀌었느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필이 형이 올 것이 왔구나,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거죠. 이제 이 CNBC를 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내 답은, 비트코인에 대한 진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니어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본인도 항상 비트코인 발언이 논란이 됐던 걸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시니어 도와주세요 할 때만 해도요, 사회자들이 막 빵 터지고 웃더라고요. 근데 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은 진짜 기술이다. 요 얘기할 때 갑자기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소리 12년 전에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블록체인은 뭐 좋은 거고, 뭐 코인은 뭐 튤립이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돈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겁니다. 블록체인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말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이제 크립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스마트 계약이 내장된 것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서 이제 체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좋게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앤드류가 끼어듭니다. 토크나이징 맞죠? 토크나이제이션, 토큰 자산화. 종필이 형이 그렇지 바로 받아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뭐 레리핑크도 그랬고 종필이 형도 그랬고 결국은 토큰 자산화의 시대는 결국 올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종필이 형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거, 블록체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있다. 바로 비트코인 같은 걸, 뭐, something like that 하면서 펜락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펜락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요, 75년도에 정말 옛날 얘기죠. 75년도에 미국에서 잠깐 유행하고 사라졌던 이제 애완 바위라고 하는데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펜락 얘기를 또 꺼내면서요. 폄하를 하는 거죠. 피식 웃으면서 이거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뭐 사기, 자금 세탁, 세금 회피, 밀매가 실제 사용 사례이며 연간 5천억 불 정도 이런 안 좋은 곳에 쓰일 것이다. 그 외에 쓰이는 용도는 그냥 사람들끼리 뭐 주고받고 하는 정도지 하면서 굉장히 이건 실제 사용 사례가 없다. 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 또 하는 거죠. 근데 알죠. 본인은 알죠. 이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죠. 사회자들이 막 레이저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정해라. 마지막 진술인데 난 당신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한다. 나 디펜드한다. 당신들의 권리를.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이제 달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내 개인적인 충고는 비트코인과 엮이지 마라. 우리 어, 종필이 형이 했던 말들이 코인니스에서 이제 토막토막 기사대에서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 개인적 충고는 비트코인과 엮이지 마라. 왜냐면 실제 사용 사례가 이런 것들 뿐이니까 이런 대목에서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느냐? 근데 형은 왜 자꾸 블랙락과 손잡고 AP, 그러니까 대리점으로 판매를 하느냐?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요. 본인이 아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엮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앤드류가 이거 다시 치고 들어가야겠죠. 이 참고로 이 조와 앤드류는 굉장히 똑똑한 뭐 사회 천재라고 할까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어, 아시겠지만 세계 1위 블랙락의 핑크형은 최근 견해를 바꿨는데요. 그가 비트코인이 진짜라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단순히 돈을 벌려고 돌아왔을까요?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뭐 12개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하는데 종필이 형이 말을 딱 자르면서요. 갑자기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앤드류는 똑똑합니다. 지금 핑크 형을 빙자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종필이 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비트코인이 진짜라서 지금 파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돈 벌려고 단순히 들어온 거냐? 어떤 것을 대답을 하더라도요. 종필이 형은 손해입니다. 비트코인이 진짜라서 돌아오면요. 정말 본인 한 말이 다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되는 거고요. 단순히 새로운 시장에 돈만 벌려고 오더라도 굉장히 이게 얍삽한 거잖아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스니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은 손해다. 그러니까 종필이 형이 화가 빡 이제 난 겁니다. 앤드류가 잘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자르면서 세계 1위 블랙락, I don't care. 뭐 아무 상관없어. 그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하면서 저속한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회자들 빵 터지죠. CNBC에서 이런 단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처음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필이 형은 이어갑니다. 화가 매우 난 거죠. 머리끝까지 나서 핑크 형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어. 그가 아마 블랙체인과 vs 뭐 실용적인 화폐 그리고 vs 뭐 쓸데없는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근데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 뭐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략을 하고요. 이거는 아무튼 비트코인 관련 나의 마지막 진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도 이제 한마디 해야겠죠. 나즈마키, 슬쩍 얘기를 꺼냅니다. 금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소. 자꾸 비트코인 뭐 실제 사용 사례 없다고 하는데 금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종필이 형이 마치 기다렸죠. 이것도 금 얘기 나올 것이다. 금은 수량이라도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는데 조가 툭 자릅니다. 비트코인도 제한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필이 형이 내 말을 끊는 것도 기분 나쁜데 자꾸 이분들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벽을 담을 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워낙 똑똑한 분들이라서요. 종필이 형이 조롱하듯이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거는 정말 번역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So you think so? 뭐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가요. 또 따박따박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다고요. 하니까 종필이 형이 No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사에서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봤던 대목이 또 여기서 나오죠. 채굴이 다 되면 비트코인 2100만 개라고 해봤자 사타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토시도 아닙니다. 사타시가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오면서 찾아와서 비트코인 다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또는 2100만 개에서 멈출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몇 개가 더 짜잔 나타나면서 다시 채굴이 된다는지 누가 보장할 수 있냐? 나는 이거 팩트로 보장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화를 굉장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또 따박따박 반문을 하죠.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마지막 비트코인은 2150년에 채굴될 거고, 갈수록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도 어려울 거고, 이렇게 막 이제 팩폭을 날리니까요. 종필이 형이 이제 조금 삐졌습니다. 말로는 못 해보는 거죠. 알았어.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삐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이제 민망했겠죠. 단지 나는 금은 4000년 동안 가치 있게 만든 6가지 금의 특성이 비트코인에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그리고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또 달래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필이 형도 조금은 풀렸어요. I love you 하니까 맞아, 맞아. 너가 맞을지도 모르겠어. 난 금도 없거든, 사실. 그러면서 한동안 저와 종필이 형은 계속 티격태격 했다더라. 이런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참 사랑과 고성이 오갔었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아까 보셨죠? 토크나은 시대는 반드시 온다. 불호가 없습니다. 호만 있기 때문에 뭐 핑크형이든 뭐 이 종필이형이든 아니면 한국의 모든 금융회사들도 다 토크나 시대 상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러 개로 팔 수 있는 온라인화해서 팔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토크나 시대는 온다. 그러면 토크나 시대에 어떤 코인이 오를지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뭐 체인링크를 좀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제가 느낄 때는요, 이 종필이 형은 비트코인 파는 걸요, 정말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한다. 죽어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다. 저는요, 처음에는 종필이 형이 비트코인 좋아하는데 말을 반대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인터뷰에 느꼈던 건요, 정말 뼛속 깊숙이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파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정말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고요. 이런 분들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 뭐 버핏도 있고 멍거, 빌 게이츠, 종필이 형, 갠슬러 온갖 권력자들 이분들은 평생 주식, 부동산, 채권, 회사, 달러로 성공하고 이런 걸 관리해서 성공을 했는데 어디서 비트코인이 와가지고 자꾸 내 성공, 내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 입장에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필이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 똑같은 라이어, 똑같은 사기꾼들이지만 세계 1위 핑크 형을 저는 다시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요? 이분은 본인의 말을 번복했거든요. 비트코인은 돈 세탁 지표다. 똑같은 얘기를 종필이 형과 했었는데요. 이 형은 이렇게 돌아서서 번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세계 1위예요.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다들 나를 우러러보고 있고 내 돈을 안 받은 정치인들이 없어요. 근데 좀 창피하잖아요. 본인 말을 이제 번복을 하면서 네이세이어라고 앤드류가 예전 얘기했었잖아요. 배신자, 회계를 하고 왔다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격이 다르다, 종필이 형과는.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핑크 형이 종필이 형과 격이 다르고 앞으로 이 미래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 봅니다. 종필이 형이야 지금에서야 미국 정부에서 우러러 보고 뭐 은행들 낮아빠지면 뭐 종필이 형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펀드도 만들고 또 어떤 은행들은 인수도 하고 종필이 형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랙락의 직원들과 JP모건의 직원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떨까요? 이제 둘 다 ETF 팔고 비트코인 팔 거잖아요. 나중에 이더리움도 팔 거겠죠. 근데 직원들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회장이요. 이거는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회장이 이거는 뭐 튤립이다, 뭐 애완돌이다, 뭐 쓰레기다고 하는 사람들, JP모건의 직원들이 ETF를 브로커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부자 이제 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화 와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회장이 이러고 다니는데 이건 나중에 정말 큰 차이로 돌아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 뭐 노키아, 모토로라, 코닥 세계 1위 뭐 막강했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작은 고집 때문에 도태돼 버렸어요. 뭐 지금 한 20살 정도 되는 분들 노키아, 모토로라, 코닥 이 회사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1위 종필형 긴장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고문 출신인 샘슨 모어가 했더라고요.
암호화폐 채택 늦어지면 당신들 JP모건 도태될 것이다. 왜요? 비트코인은 이제 돈이다. 당신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건 돈이 될 거겠죠. 지금은 이제 많이 쓰이진 않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서 이제 위에서 놀 때, 잔잔하게 놀 때,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화폐로 쓰일 거라 보고요. 현재 은행들은 은행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환경으로의 적응을 꺼리고 있다. 내 경쟁자잖아요. 달러를 안 쓰고 비트코인을 쓴다면 은행의 적을 이제 품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여라. 비트코인은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종필이형의 이제 JP모건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거물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채택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몇 명 있어요. 많진 않지만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최근에 보셨을 겁니다. 폴 튜터 존스라고 해서 헤지 펀드의 거인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불리는 분들. 이분들은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여전히 보유 중이다. 가치 상승을 믿는다. 그리고 23년 10월에도 비트코인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서 뭐 그 뒤로 업데이트 된 건 제가 모르겠지만요. 한 2020년도에도 과거 자산의 1%에서 2%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빌 밀러라는 분이고요. 이분도 역시 CNBC에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때만 하더라도 뭐 22년 하반기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22년 처참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때는요. 조롱받으려고 놀림받으려고 나왔던 인터뷰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워런 버핏과 찰리 문거가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줘도 안 산다고 했잖아요. 뭐 질문이 이런 식인 거죠. 당신 뭐 괜찮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리고 워런 버핏, 찰리 문거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정말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줘도 안 갖는다, 앞으로도 안 갖는다 이렇게 교만한 얘기는 제가 볼 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조롱하는 자리인데 빌 밀러는 비트코인 모자 쓰고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간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금융 재앙에 대비한 내 보험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자산의 50%를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샀었어요. 이때 당시 밝혔는데 그게 지금 테라루나 맞고 FTX까지 맞으니까 뭐 박살이 나버린 거죠. 이때 당시 마이너스 80%, 한 3번 겪었고 마이너스 50%는 10번 겪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수업료를 지불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 학자금 대출한 거 이거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홀딩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큰 자산의 50%를 비트코인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굉장히 싱글벙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길었지만 결론에 왔는데요. 92년도였나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으로 데뷔를 했던 무대를 보고요. 이제 웬만하면 9점 이상을 주는 음악 평론가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준 점수는 7.8점에 불과했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것들 유행하는 거를 섞어놨다. 멜로디는 왜 없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했을 때 그 평론가들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저는 종필이 형, 게리 겐슬러, 유시민 등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크립토의 시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공, 나만이 옳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가나 회사의 정책이 수립이 돼서 국민들까지 도태되게 하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